모두의 희망을 품고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서울 강릉 간 KTX 열차 운행도 시작됐죠. 새로 단장한 강릉역 꽤 근사하죠. 지난해 12월 22일 드디어 서울 강릉 간의 KTX가 개통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강릉역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과연 이곳을 찾은 분들은 어떤 이유로 강릉역에 오신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강릉역의 하루를 구경해 보실까요? 2018년 1월 2일 강릉역 모습입니다. 역 대합실을 가득 채운 이용객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이랑 아드님이랑 같이 여행 오신 거예요? 아들 설마? 네, 아들이 아니고요. 손자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할머니가 어머니 같으세요? 올해는 좀 새해 소원 어떤 거 비셨는지? 그냥 우리 애들 다 건강하게 그냥 또 작년처럼만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예년같이. 뭐 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삽니다. 올해도 아침에 경포 해맞이 했어요. 아침 일출 보고 왔어요. 예. 오전 10시 3분 서울발 KTX 열차가 도착합니다. 열차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 강릉에 온 걸까요? 밝은 표정의 승객들이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하네요. 달려온 열차가 멈추자 승객들은 분주하면 지는데요. 덩달아 바빠진 건 승강장. 이때다 싶어 도착한 새로운 열차가 다시 또 승객들을 태운 채 서울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아니 새해 연휴가 끝나서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기차가 거의 가득 찼습니다. 만석 기차가 돼서 떠났는데요. 오늘 강릉 오신 분들 정말 좋은 기억들, 행복한 추억들 마음속에 많이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10시 30분 열차는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울. 사실 그동안 수도권을 오가는 유일한 통로는 자동차였습니다. 붐비는 주말이나 휴가철이라도 되면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젠 관광객들이 평일에도 북적북적 KTX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40분 강릉역을 들여다볼까요? 이번엔 최가희 리포터가 한 외국인 가족을 만났네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So do you want a trip to 강릉? And it was very interesting to meet New Year here at night. A lot of lights, and we also wish on the light. We write our wishes, and we put it. Yeah, yes. Yeah, it's very interesting. Well, yeah, I would like to come to Korea again because I like this place. I like people around there here because you are so kind to us. You try to help and try to make everything for our pleasure. I love Korea very much. So do my sister, and my sister wanted to come here once more, and she is going to enter the university here. I hope you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Thank you very Happy much. New Year. Bye bye.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릉에서 만든 행복한 추억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KTX 타고 다시 한번 강릉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전 11시 2분 KTX가 도착합니다. 이번엔 어떤 얘기를 싣고 왔을지 살짝 엿볼까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뭐 하고 이제 가세요? 여기 얘들 축제 요거 가지고 네. 가서 택시 타고 가서 네. 오죽형 구경하고 여기 선교장 구경하고 그러고 이제 가야지. 아 그렇구나. 오죽헌 구경하고 할머니와 오죽형 손녀딸의 구경하고 저기 겨울나들이었네요. 뭐 선교장 구경하고 선교장 구경하고 오늘 당일치기로 오신 거예요? 뭐 그래도 시원하고 가요. 강릉역엔 만남이 있듯 이별도 머뭅니다. 아쉬운 듯 손을 흔드는 한 가족이 눈에 띄는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가 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 배웅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예요. 큰 딸내미. 아 진짜요? 예. 딸님이 어디 가세요? 대학 학교 가세요? 아니 서울 집에. 아 서울 집에 집에 가는데 네. 내일이면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 왜 가요? 살러. 사이가 러시아로 발령이 나가지고 아 정말요? 그리로 가는데 이제 사이는 먼저 들어가 있고 네. 우리 딸내미는 이제 내일 출국. 그래서 그래 진짜 이제 엄마 아빠 보러 왔다가 가느라고 그래 지금 배웅하고 나가는. 진짜 우리 딸내미 은희야, 원재야, 가연아, 건강하게 잘 있다 와. 안녕.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날 좀 풀리면 러시아에 손주 보러 다녀오셔야겠네요. 강릉역엔 오가는 발걸음을 멈출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체험 공간이 있어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죠. 전국 노래자랑 예심이라도 펼쳐진 건가요? 흥이 한창이네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려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KTX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강릉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여러 어른들 모시고서 이제 왔어요. 와갖고 이제 회도 먹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강릉역엔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 훈훈한 정이 가득합니다. 이런 게 사는 재미죠. 맞죠, 어르신? 지금 둘이서 열차 타고 오는 거는 우리도 생애 처음이에요. KTX 이제 이거 뚫렸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경 삼아서 한번 그냥 모처럼 한번 열차 타고 여행한 거예요. 느낌이 어땠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시간도 가깝고. 아들이 예매해줘서 오게 됐어요. 아드님이시죠? 네네. 아들들이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오라고 해서요. 네. 효자들이지. 아이고, 진짜 효자 아들들 두셨네요. 자랑하실 만합니다. 양양 휴유하면서 해돋이 보고 그리고 어제 주문진 나와가지고 해안사람 먹고 들어갔다가 오늘 일찍 나와서 지금 강릉 경포에서 아까 뭐 먹었지? 초당도 초당도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지금 이제 3시 30분 차 타고 올라갑니다. 아들들 새해 선물이 마음에 쏙 드신 눈치네요. 이재미의 자식 키우는 거겠죠. 오후 3시 30분 강릉발 서울행 열차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칸칸이 저마다 사연을 안고 열차는 떠나갑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이곳 강릉역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또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았는데요. 올해 2018년에도 정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에 오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힘차게 내달리는 저 열차가 행복한 이야기,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태우고 다시 또 나타나길 바랍니다. 강릉을 잊지 마세요. 겨울이면 재미난 얼음 조각과 얼음 분수로 화려하게 변신해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 바로 청양 알프스 마을인데요. 국내 최고의 겨울 왕국을 꿈꾸는 얼음 분수 축제 현장으로 지금 찾아갑니다. 칠갑산 첩첩산 중 춥고 추운 오지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눈이다! 분수다!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겨울이면 이 흰 눈들로 뒤덮여서 겨울왕국이 되어버리는 이곳은 청양 알프스 마을입니다. 어느덧 이곳에서 열리는 얼음분수 축제가요 10회째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할 이곳에서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들어가 볼까요? 가자! 꼭대기에서 작은 분수가 뿜어져 나오면서 얼음 위에 쌓이고 또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분수입니다.
자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물과 바람 그리고 추위가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인데요. 이렇게 큰 얼음 분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웅장하고요. 이렇게 크고 큰 얼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섬세하게 조각된 동화나라 캐릭터들이 거대한 눈 조각으로 변신해 아이들의 취향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얘들아, 신기하지? 어디에서 오셨어요, 혹시? 경기도 시흥. 경기도 시흥이요? 아니, 멀리서 오셨네요. 네. 어떤 이유로 좀 오시게 되셨어요? 방학이라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애들 좋아하는 뽀로로도 있고 눈썰매도 이제 낮은 것도 있고 다양해서 오게 됐어요. 어머님도 즐기시고 네. 아버님도 즐기시고 또 아이와 함께 즐기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렸을 적 그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2018년에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서 이렇게 강아지 모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들도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죠? 이 앞에서 좀 소원도 비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여름철에 조롱박을 심어서 이러한 흡사한 축제를 합니다. 그게 세계 조롱박 축제를 하는데 그곳에 얼음도 얼리고 또 눈도 뿌려서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변신을 하죠.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이것은 지자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자립적으로 만들어놨던 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이 깊은 것 같아요. 산비탈을 이용해 만들어 놓은 눈썰매장은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선사하고요. 아이들에게는 겨울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특별한 재미가 있기 마련이죠. 유난히 줄이 긴 곳에서는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려서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바로 얼음과 썰매의 부딪힘이 재미를 더하는 얼음 봅슬레이입니다. 얼음틀로 짜여진 썰매길을 따라 최고의 속도를 맛보는 순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1순위로 자리매김합니다. 아니, 도대체 줄이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만요, 봅슬레이 타는 줄이었더라고요. 뭐 조명도 있고요. 제가 국가대표가 된 선수로 한번 타볼 것 같은데요. 와, 너무 무서움은 잠시뿐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또 타고 싶다. 저희 또 타면 안 돼요. 하얀 얼음과 하얀 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슬레이의 재미에 빠져듭니다. 어머님이 아이와 같이 이렇게 타는 게 남다르게 조금 배워본 사람 같이 타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심의 세계로 좀 돌아가면 네, 된다. 네. 어머니 얼마나 돌아가셨어요?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거의 뭐 100점이죠. 만점 가까이 동심으로 정말 돌아가. 재밌어요. 스릴 있고 이쪽 놀이기구 중에서 최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서 또 즐기셔야 되죠? 빨리 보내드릴게요. 빨리 가세요. 한참 뛰어놀다가 출출해질 때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군밤 굽고 있어요. 군밤이요? 아, 군밤 구울 때는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건가 봐요.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어야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도 매운 것 같고요. 일단 어머님도 하고 계시니까요. 뭐 저도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참나무 장작 더미에서 밤 구워 먹기. 알프스 마을의 명물인데요. 참나무 장작은 불온도가 높아서 밤을 구워 먹으면 맛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먹기가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거 잘해야겠는데요, 조절을? 그쵸, 불 조절도 어렵고, 눈이 너무 뜨거워요. 나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게. 힘이. 여태까지. 이거 못 쓰겠어. 그러니까 근력이 없어서 저도, 불났다, 여기. 노랗게 익은 밤. 우와, 맛있겠다. 어디 맛 좀 볼까요? 어땠어, 윤희야? 제가 열심히 노느라고 잠시 배가 좀 고팠었거든요. 밤 하나로요. 모든 정말 배고픔도 사라지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을에서 꼭 먹어봐야 할 별미 군밤. 한바탕 놀이를 마치고 호호 불어가며 먹는 군밤은 말 그대로 꿀맛인데요. 군밤 한 알로 겨울의 정취가 더해지고 따뜻한 정이 손에서 손으로 오고 갑니다.
아까 보니까요, 사위는 열심히 까가지고요, 어머님이 쏙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사이즈 하나 내가 드릴래. 밤 들어간다. 야, 아니 어머님이 주시는 밤은 얼마나 맛있게요? 따봉입니다. 따봉. 예, 따봉입니다. 네. 알프스 마을에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이렇게 와서 구워 먹으니까 또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사위가 이렇게 한 입 또 주고 하면 더 그 맛이 또 그렇죠. 오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아마도 재미있고 또 신나고 네, 그런 어떤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깔리면 알프스 마을은 이제 새로운 조명옷으로 갈아입는데요. 100만 개의 LED 조명이 겨울 풍경을 장식합니다. 하얀 눈과 어우러진 찬란한 조명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저도 감성에 젖게 되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제 머리 위로는요, 오색 빛깔 예쁜 조명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연인분들은 사랑이 더 싹 트고 애정이 생길 것 같고요. 저처럼 혼자이신 분들은 왠지 이 로맨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기분 너무 좋아요. 따라란! 움츠렸던 마음을 들뜨게 하는 환상적인 조명. 그 화려한 빛 앞에 무거운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는데요. 야간 조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죠. 이곳에 오시면 평생 간직할 만한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김치, 구이, 사진 찍기 바빠 보이죠? 사진 잘 나왔어. 그러네. 알록달록하게 예쁘네. 이쪽에 야경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낮에 볼 때는 이렇게 하얀 풍경이 많았는데 밤에 보니까 훨씬 더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낮에는 놀거리가 가득하고 저녁에는 찬란한 빛으로 오색 빛깔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청양 알프스 마을 얼음분수 축제입니다. 청양의 산골마을 알프스 마을의 겨울축제.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면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를 두루두루 갖춘 환상의 겨울왕국인 알프스 마을로 이번 주말에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일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격증. 취득은 하고 싶은데 선택장애로 고민되신다면 이건 어떠세요? 치매 예방 지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가자! 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새해맞이 그레이트한 도전! 흥미로운 자격증 탐구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격증에 나이가 있나요? 요즘 중장년층에서 한 인기한다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두 손 모아 짝짝?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지금 율동 수업 중이시나요? 아니요, 저희 전두엽 훈련 수업 중입니다. 전두엽 훈련이요? 네. 전두엽 훈련이 뭔가요? 치매 예방 강사로서 노인 두뇌 훈련 지도자 1급 자격 과정을 따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자격증도 있나요? 네. 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멋진 노인 두뇌 훈련 지도자 1급 자격증이 나갑니다. 국제치매예방협회에서 발급하는 노인 두뇌 훈련 지도사 자격증은 치매 예방 트레이너로서 고령화 시대 맞춤형 전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두뇌 훈련 지도자 1급 자격 과정은 24시간 과정으로서요. 선생님들이 24시간 이수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치시고 나면 그 자격이 검증이 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자격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이제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노인정이나 아니면 요즘 장기요양 기관이 많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쪽에 예방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종이와 펜 준비하고 우리도 수업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책상 위에 이것은 컵 아닌가요? 이걸로 뭘 한다는 거죠? 이게 컵스택 놀인데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두엽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컵스택을 이용을 해서 허물고 삭고 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 오른쪽 스피드컵 혹은 컵스텝으로도 불리는 이 훈련은 80년대 초 미국 어린이들이 종이컵으로 놀이를 하던 것이 유래가 됐는데요. 12개의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허물어가는 과정을 통해 집중력은 물론 뇌를 자극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쪽에 빼고 오른쪽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왼손으로 잡고 하나 이러면 3개 되고 이건 이제 마지막에 6개. 이렇게 딱 맞네. 3, 3.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시간 제한도 있고 나름의 규칙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지만 강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선 꼭 넘어야 할 지금 몇 산이죠. 번 하니까 재밌는걸요? 어린애처럼 좀 마음도 들뜨고 재밌네요. 오른손 왼손 양손을 쓰기 때문에 내 활동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요. 순서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뇌 개발에 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이 아닌 치매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인 두뇌 훈련 지도사 자격증은 필기 100%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점 70점이 넘으면 꿈에 그리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라 노인요양병원에 있거든요.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어르신들의 그 행동, 알 수 없었던 행동에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요. 우리 다 늙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절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려보게 됐어요. 반려동물과 경제를 조합한 신조어 펫코노미. 요즘 이 펫코노미 시대에 발맞춰 뜨고 있는 자격증이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 그렇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반려동물 행동사 자격증 실습 중입니다. 반려동물 행동사요? 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행동 교정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편입니다. 또한 뭐 이제 사업적으로 펫시터나 애견 카페, 애견 호텔,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로서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여 취업 및 창업도 가능하여 요새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 편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강의만을 들어선 2% 부족하겠죠? 그러니 현장에서 꼭 실습도 병행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을 하던 뭘 할 때 항상 기본이 뭐냐면 매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좋아요. 왜? 기분 좋게 교육을 시작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아이가 짖던 무얼 하던 매트 하면 올라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증은 관련 창업이나 투잡을 위해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제가 지금 애견 미용 샵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있는 애들 왔을 때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다가구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가게 하고자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방법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챕터 1. 훈련할 때는 매트 같은 특정 영역을 정해놓자.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챕터 2. 리드줄 훈련은 많을수록 great. 평상시에 따라 걷는 훈련을 자주 해주세요. 챕터 3. 분리불안이 있는 개의 경우 특정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자주 해주면 좋답니다. 우리가 흔히들 훈련소에 교육을 시키던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도 보호자들이 집에 가서는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시
원상복귀되고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훈련에 대한 철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는 상담과 방문 교육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사업 자금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랍니다. 닥순투 견종 특성상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조금 짖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개선되는 게 보여서 산책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물고 뜯고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좀 혼자 놔두고 나가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뭐 강아지가 혼자도 잘 있고 또 외출하기도 엄청 쉬워졌고 그 덕분에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자격증 시대. 여러분도 도전해주세요. 시작이 반. 두드려라 그럼 딸 것이니 새로운 나를 위한 작은 투자로 올해는 꼭 자격증 취득해 보자고요. 모든 생명들이 동면에 들어가는 겨울. 움츠러들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등장한 건강지킴이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겨울 미나리. 향긋한 봄 채소 미나리가 겨울에 한창 인기라니 과연 어쩐 일인지? 겨울 동상금도 뚫고 자라난 겨울 미나리입니다. 겨울에 맛볼 수 있는 봄의 향기 미나리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북 안동시 풍산읍. 흔히 농한기라고 불리는 겨울의 별칭이 무색해질 만큼 이곳은 미나리 수확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겨울에 이렇게 싱싱한 미나리가 자라는 거예요? 예, 지 안반 150m에서 올리는 물은 항상 일정하게 14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물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앞에서 뒤로 밀어내는 논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밝힌 겨울 미나리의 특급 비밀은 바로 지하 안반수. 지하 150m에서 올라온 안반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미나리를 키우기에 안성맞춤. 이렇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정성 들여 키운 미나리는 꽃단장을 하러 가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데요. 미나리 꽃단장 위에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다 모여 있네요. 이 가축이 얼마나 좋은 놈 원래 돈 버자는 길이가지고 담에 매입이라 벌어가지고 윤 넣고 반찬 사 먹고요. 요 해관에 뭐 해관 노인들 뭐 버리고 뭐 이렇게 안 것도 없이 있겠네. 그게 얼마나 좋게 얼마나 즐거운 놈 몰라요. 미나리 따서 뭐요. 사장님은 시간 벌어줬고 어르신들은 용돈 벌어줬고 사실 용돈벌이도 있겠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나누는 재미에 다들 모여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다듬은 미나리는 깨끗한 물에 개운하게 목욕제게 받친 뒤 깔끔하게 포장해주면 손님 맞이 준비 끝! 다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미나리 사러 오는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실까요? 딴 데서는 겨울 미나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구입해서 식구들하고 같이 먹어보려고 구입합니다. 인기 만점 미나리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예, 미나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알칼리성 잎줄기 채소입니다.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들이 골고루 들어있고요. 또 많은 양의 바이타민,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한 상태입니다. 활성물질로는 알파피넨이나 또는 털피놀렌 또는 마이세린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 또는 해독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미나리는 그 건강뿐만 아니라 특유의 향긋한 맛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거 요리, 매운탕부터 생으로 무쳐 먹고 전도 부쳐 먹고 미나리 요리만 해도 한상 푸짐하겠어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이곳은 다시 미나리 수확 현장. 미나리 배랴, 발 조심하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발이 푹 많이 빠지네요. 근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논이 푹푹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미끄러운 논바닥에 발은 푹푹 빠져도 미나리를 먹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쯤이야. 사람들 북적북적한 이곳은 미나리 시식 체험장인데요. 고기만 준비해오면 눈앞에서 수확한 싱싱한 미나리를 함께 먹어볼 수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으랴. 미나리 냄새가 너무 좋아. 봄을 가득 채운 향긋한 미나리 맛에 손님들은 감탄사 연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향긋하고 좋습니다, 진짜. 이 미나리는 숙취에도 좋고 특히 돼지고기에 쌈을 싸 먹으면 사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맛도 희한해요. 배고프다. 겨울철 별미는 미나리. 오! 보통 미나리 하면 봄을 떠올리지만 겨울 미나리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향이 다른 미나리보다 더욱 진하다고 하니 입안 가득 미리 맛보는 봄 향기에 사람들의 마음 사로잡았네요. 이거 처음 먹으니까 향이 완전 입안에서 완전 확 돌잖아요. 입안이 완전 미나리 향으로 그냥 꽉 찼어요. 향도 많고 겨울철인데도 좋아요. 지금 한참 맛있을 때니까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의 효능에 대해서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주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따뜻한 성질 덕분에 차가운 성질의 삼겹살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 젓가락이 멈출 줄을 모르네요. 안동만은 뱃길로 맛있다 진짜. 안동은 이거 미나리를 가지고 미난지라 그러는데 미난지 맛이 지금 이 엄동설안에 먹으니까 그냥 막 살살 녹고 이게 오늘 막 술을 많이 먹기는 먹는데 이 간에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막 죽기 사기 먹는 택이시다. 그리 와서 아이고 그래도 보기도 괜찮지요. 조금요. 이런 맛이요. 오늘 안 느껴져요. 참 맛있습니다. 맛있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겨울 미나리. 아삭아삭 산뜻한 맛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취향 저격. 한 입 크게 먹는 미나리에 봄의 향기가 왈츠를 추는 듯 미나리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에 맛보는 봄의 향기, 다름 아닌 겨울 미나리였습니다. 원래는 향긋한 봄의 대표 채소지만 이곳 안동에서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겨울 미나리가 제맛. 추운 겨울 동장군에 맞서 싸운 미나리 먹고 건강도 챙기고 향긋한 맛도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공장군을 이겨낸 미나리 기가 막히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계환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추위를 뚫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우리 강원도 정선군하고도 사부급 옛 동원 탄자 앞입니다. 한때 6천여 명의 젊은 청춘들이 지하 1km, 약 1000m까지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검고 뜨거운 탄을 캐내던 그 목숨값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던 연탄처럼 따뜻한 삶의 기록들이 석탄 합리화 이후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탄광의 기억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탄광이 운영되고 있는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마케다. 네, 익숙한 이름이죠. 이탈리아 축구 선수 마케다? 아닙니다. 스페인 톨레도주에 있는 자치시 마케다도 아닙니다. 고대 아프리카 시바 왕국의 여왕 마케다? 물론 아닙니다. 바로 30년, 40년 전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탄을 캐던 그 마음으로 지금껏 침체돼왔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새로운 맛을 캐는 마케다.
되겠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 작은 식당 응원 프로젝트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마케다 정태영삼 마케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폐광 지역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 열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예전 석탄을 캐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맛을 캔다. 맛으로 지역 경제 보탬이 되는 정태영삼 맛캐다가 2017년 8월 드디어 그 막이에 올랐습니다. 침체돼 있는 우리 지역에 새 활기를 불어넣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맛집이 될 수도 있을 식당을 선정하는 작업. 선정되는 식당에게는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적재적소의 재능 기부를 통해 새로운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정태영삼 마케다 참여 식당을 모집하는 이제 그런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했고요. 총 48개 식당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 식당 지원 식당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뭐 공무원분들 또 외식업 중앙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총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지 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적격 검토, 세 번째는 최종 심의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4개소의 지원 식당을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약 한 달여간 심의위원들이 4개 시군 48개 지원 식당들을 일일이 찾아가 식당의 위생 상태, 매출 규모, 사연 등을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그 결과 정선, 태백, 영월, 삼척 각 지역별 1개소씩 4개 식당을 선정했습니다. 우선은 그 식당이라는 게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호텔 셰프들께서 열성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 특히 뭐 조리팀, 식음팀 이분들은 서비스 교육까지도 하고 또 시설 지원팀에서는 인테리어 개선 업무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네요. 2층. 바카스. 왜 이름이 바카스일까? 네. 자, 4개 식당 중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이는 정선군 사부급의 한 식당. 바지락 칼국수, 돈가스. 네. 아, 좀 썰렁한데요. 올라가는 길이. 원래 소주방이었다고 합니다. 형편이 안 돼 소주방 간판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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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첫 식당의 사장님 이영화 씨. 3년째 돈가스와 칼국수를 팔며 혼자서 아들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를 함께할 인근 호텔 리조트의 재능 기부 셰프 이태규 과장. 호텔 경력이 무려 25년이 넘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 셰프라고 합니다. 자, 고민 없이 바로 주방부터 들어가 보는데요. 주방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뭐 공간이 네, 불편하시다거나 좀 협소하죠. 이게 가정용이에요. 그래서 많이 후드가 약해서 연기가 잘 안 빠지고. 조리대가 없으면 그럼 어디서 조리를 하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해요. 대충 뭐 여기서 할 때도 있고. 네. 뭐 여기 이제 그 음식 세팅해서 나가야 되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할 때도 있고. 그 상당히 불편하겠네. 손님 많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뭐 계속 했으니까 네. 익숙해져서. 예.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주방이 좀 어떤 게 가장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예, 처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주방인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튀김기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가정용 후드 가지고는 이 주방 안에 있는 배기를 충분히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 거기에 나오는 거름이라든지 뭐 잡다한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고객님이든 여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 점주님이 다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배기 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가게 전체의 공기의 질이 나빠지겠네요. 예. 전체. 여기가 음식이 나가는 음식을 담는 곳인데 여기서 조리를 하시고 도마를 놓고. 자, 식당에 왔으니 음식을 먹어봐야겠죠. 주종인 칼국수와 돈가스를 주문했는데요. 네. 칼국수 미시다가 발도 올라갑니다. 밀가루하고 발하고 그 조화를 같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데도 좀 불편하고 위생 면에서도 좀 문제가 예, 있고. 본인은 편하시니까 발을 저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시니까 뭐 일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나저나 옷을 언제 갈아입으셨습니까, 선생님? 아니, 제가 셰프인데 복장을 아, 조리복이군요, 이게. 예. 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입는. 예. 송송송 곱게 면을 잘 썰어주고요. 면끼리 붙지 않도록 잘 풀어준 뒤 멸치 육수에 넣고 삶다가 채소 좀 썰어 넣고요. 바지락도 듬뿍 넣어서 팔팔 끓을 때쯤 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십니까? 네, 맛있어요. 이게 오픈된 주방인데 손님들이 보기에 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좋아하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선생님? 제가 조금 한 건 한데. 무심한 듯 깨도 듬뿍 넣어주고요. 사장님 이제 돈가스 튀기시는 거죠? 네. 돈가스도 푸짐합니다. 이것도 2덩이 줘요. 많이 드시라고. 그래요? 돈가스도 큰 걸로 2덩이 넣어주고요. 그렇다면 아까 만든 바지락 칼국수 맛은 어떨까요? 바지락이 진짜 해감이 잘 됐네요, 선생님. 예?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돈가스 맛은 또 어떨지 이태규 셰프의 평가가 궁금해지는데요. 맛있다는 거겠죠? 홀로 남자아이 둘을 키우면서 식당 한켠에서 먹고 잡고 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벌써 3년. 아이들의 행복은 물론 식당도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영화 씨의 딱한 사연과 원래는 소주방이었던 식당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주세요. 흥이 많은 춤꾼은 역시 다르다. 같은 춤은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 감성무 춤꾼.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모습. 대나무 소리가 음악을 만들어주잖아요. 춤과 소리와 차가 있는 풍경의 소유자 국군섭 씨를 만나봅니다. 여기 겨울잠을 자고 있는 대나무 숲을 소리로 깨우는 이가 있습니다.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감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봐봐,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혼자 무사한 일이야. 눈 올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머리도 뿌려주고, 또 이 천암들도 보세요. 이 모진 겨울을 이겨내야 여기서 새싹이 올라오고, 겨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지. 이 봄을 맞기 위한 뜨거운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안에서. 담양에서 나고 자라며 감성무라는 춤을 개발한 근섭 씨에겐 이 대나무 숲은 춤을 알게 해준 아주 특별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감성무가 형식이나 틀에 고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춤입니다. 그런데 의시하게 되면은 꾸미게 돼요. 응시하는 것이 내 춤이 아름다움인데, 정말 대숲에서 춤출 때는 내가 태어난 곳이 담양이고 또 대나무가 주는 그런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춤에서 내가면서 삽니다. 춤이 사는 축균다는 새로운 뜻이거든. 함께합니다. 어울립니다. 최고의 긍진말이고,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러지. 좋은 군이 팡팡 솟아불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해지려면은 춤에서만 잘도 행복해집니다.
얼씨구 들으니까 기분 좋아져요. 그러지? 얼씨구. 얼씨구 또 있어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얼씨구. 얼씨구. 아 좋다. 아 잘한다. 그라제. 암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화사해지고 그 긍정 에너지가 올라가고. 근데 거꾸로 아이고 힘들어 괴로워 짜증나면은 얼굴도 찡그려지고 마음도 좁아지는데 얼씨구 아 좋다 잘한다면은 마음이 쫙쫙 펴지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정말 흥이 많은 근섭 씨군요. 업고 놀자. 들으니까 기분 되게 좋아지지 않으세요? 좋아지네요. 감성에 따라 춤을 춘다는 뜻의 감성무를 개발한 그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작방을 한 10년 동안 했었고요. 근데 PC방 생각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노래를 부르는데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저절로요. 그 후로부터 이렇게 춤에 대해서 내 안에 뭐가 있구나 또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답게 춤을 출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춤이 만들어졌죠. 동양적인 색을 품은 그의 춤 때문에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몽골, 유럽 등의 행사에 초청받으며 춤을 추러 다니고 있습니다. 시대가 필요할 때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절 내가 촛불이 돼서 춤이 되고 그 시대의 징표가 되고 싶고 춤으로. 전문 춤꾼으로 불리는 근섭 씨.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가 있습니다. 창작춤에서도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메시지도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시기도 받고 좀 그런 일이면서 무시도 당하기도 했지만은 오직 한 길 끝까지 나갔었죠. 그 모든 것들 공부 삼았습니다. 공부 삼아 하다 보니까 나를 더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춤으로 이제는 뭐 배우러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 세계로 호를 날고 싶습니다. 감성 날개 달고. 인터넷에서 근섭 씨의 감성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일본 여성분이 춤을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걱정도 한 것도 없고 군에 있던 것처럼 동작을 좀 더 크게 해보시고 첫 제자 앞에서 온 감정을 실어 춤을 추는 근섭 씨. 스바라시. 네, 일본에서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요. 보기만 해도 속에서 나오는 그 슬픔이나 그 기쁨이나 그런 거를 나타난 게 너무 좋아서 감동했어. 앞으로는 나 혼자만 추는 춤이 아니라 감성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계속 나와서 세상을 감성으로도 아름답게 또 춤추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춤 교육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온 근섭 씨. 땅이 얼어 미끄러워지기 전에 서둘러 앞마당을 씁니다. 특별해 보였던 그지만 집에서의 풍경은 우리와 다를 게 없네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새끼꾼 여기 쓰지. 됐습니다. 근섭 씨의 삶 중 춤만큼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것 바로 죽순차입니다. 근섭 씨가 살고 있는 담양의 삼달이라는 마을은 고려시대부터
차가 생산된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몰입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1톤 이상 버렸습니다. 차는 색, 맛, 향이 있어야 차로 버립니다. 한 가지로 빠지면 차가 아니고 당으로 되죠. 차도 만들고 춤도 추고 소리도 하면서 그가 받은 상패만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근섭 씨 옆엔 늘 동력자 아내가 함께 있어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원도 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바라봐주고 나를 누구 다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인정해준 것이 크게 또 희망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해줬죠. 늘 고맙죠.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 오늘 저희 와서 뭘 사오셨어요? 아니요, 이거 상 갖고 일단 밥 식사하시고. 애정 표현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왜요? 그냥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말할 때는 40대까지라고 말하던데. 그냥 이렇게 크게 들쑥날쑥한 건 없이 사는 게 오래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예. 그래도 식사 준비하는 아내 옆에서 도우는 착한 남편입니다. 이렇게 항상 도우세요? 좋은 아닌가요? 이 정도 부살해야지. 맛있게 된다. 너는 이런 작곡을 좋아해. 유생이. 남들이 산골이라고 부르는 이 마을에서 부인에게 혹은 남편에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 비록 닭살 돋는 애정 표현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차고 넘칩니다. 사모님 왜 안 드세요? 아까 먹었어요. 그럼 다시 차려주신 거예요? 네. 귀찮으시잖아요. 귀찮기는 해도 어떻게 밥을 안 먹었는데. 이런 건강식 어디서 듣겠어. 귀한 음식 늘 감사합니다. 씁쓸할 거다.